실패라는 생각이 드시고요. 이걸 절대 용납할 수 없어 라는 마음이 드실 거예요. 초등 시기에는 충분히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진짜 내공이 있는 부모님들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운동하셨나요? 날이 좋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운동에 열심을 쏟는 우리 구독자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등 때 요걸 했던 아이들이요. 점점 더 자기 주도적인 그런 공부 습관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떤 경험들이었는지 5가지만 중요도 순으로 골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전제로 하셔야 될 것은요. 자기 주도적인 학습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모든 고등학생들은요. 다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 방법 중에서는 학원이나 과외나 인터넷 강의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기 주도적이란 건 뭐냐면요. 부모님이 하란다고 하거나 하지 말란다고 안 하는 일은 없다는 것. 즉 본인이 결정해서 본인의 공부를 하는 시기를 맞습니다. 그럼 무엇을 했던 아이들이 좀 더 효율적이고 결과로 보여줄 수 있는 자기 주도적인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되느냐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초등 때요. 성적보다 중요한 게 습관이라는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요. 초등 때 성적이 좋으면 누가 가장 행복할까요? 그쵸. 엄마가 가장 행복하죠. 초등 때의 좋은 성적은 기분에는 도움이 되지만 성적 그 자체로는 이 아이의 어떤 것도 결정할 수가 없어요. 좋은 점이라면 자신감이 넘치는 아이가 되는 건 맞죠. 하지만 이 아이가 아무리 초등에서 성적이 높았다 하더라도요. 공부 습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초등 때 그 성적은 정말 마음 아프게도 한 장의 추억같이 그렇게 그냥 지나가 버리는 어떤 한 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성적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그것에 너무 크게 반응하지 마시고 습관이 잘 잡히고 있는가 요걸 봐주시고요. 공부 습관과 더불어 생활 습관 잘 잡히고 있는지 봐주세요. 생활 습관이 잘 잡혀가는 아이들이요. 그 생활 습관을 잡아갔던 그 느낌 그대로 공부 습관으로 가져가는 게 원리이기 때문에 아이가 아직 공부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요. 평소에 생활 습관을 좀 단정하고 깔끔하고 해야 될 것들을 제 시간 안에 해내는 것을 기본적인 습관으로 가지고 있는 아이로 성장하도록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집은 그냥 하기로 한 건 하는 거야. 시간 약속은 지키는 거야. 자기가 할 일은 하는 거야. 약간 이런 심플한 분위기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규칙 하나하나에 막 다 조율이 필요하거나 날마다 때를 쓰거나 날마다 아이를 사정해서 혹은 다 도와줘서 하게 하는 그런 것들로는요. 공부로 연결되기 정말 어렵습니다. 두 번째 경험은 뭐냐면요. 실패에 대한 허용을 했었어야 돼요. 우리 초등 부모님들 지금 아이가 실패하면 너무 걱정되시죠? 레벨 테스트를 봤는데 성적이 너무 기대보다 낮다던가 아니면 입반 테스트를 봤는데 불합격을 했다던가 아니면 선행 진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아이 선행 진도가 거의 제일 늦은 수준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실패라는 생각이 드시고요. 이걸 절대 용납할 수 없어 라는 마음이 드실 거예요. 초등 시기에는 충분히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진짜 내공이 있는 부모님들은요. 초등 때 아이가 겪는 모든 종류의 실패를 겉으로는 같이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하지만요. 속으로는 잘 됐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겪었던 실패들이요. 결과적으로 이 아이가 다음번에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기 때문인데요. 그 어떤 성공도 실패와 시행착오 없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근데 우리의 목표가 초등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최종적인 그런 입시까지 가는 그런 로드맵을 짜고 계시다면 성공을 지금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했던 이 실패는 솔직히 좀 자랑할 게 없어서 싫고 속상하고 뭔가 들여온 공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겠지만 지금의 이 실패를 했던 경험 그리고 실패를 허용했던 거 시행착오를 웃으면서 받아들였던 그 모든 것들은요 아이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고요 아이한테 뭐든지 잘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압박을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선택할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상에 부모님께서 결정하시기로 했던 것들, 이제까지 해왔던 것들을 작은 선택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저녁을 먹고 일기를 써도 되고 저녁 먹기 전에 일기를 써도 된다라고 할 때는요. 빨리 밥 먹고 일기 써, 혹은 밥 먹기 전에 일기 다 써, 일기 안 쓰면 밥 안 줘 라고 정해놓은 채로 명령하고 지시하지 마시고요. 오늘 일기 쓰는 날이지, 저녁 먹고 써도 되고 먹기 전에 써도 되는데 너가 원하는 대로 해. 근데 엄마 어떻게 결정하는지 결정해서 엄마한테 알려줘 라고 하면서 엄마가 본인에게 선택할 기회를 줬음을, 그리고 그 선택을 존중한다라는 걸 아이가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런 일상의 작은 선택들은 계속 해주세요. 자기 주도까지 관심이 있으신 부모님이라면 사실 엄청나게 달리려고 노력하시는 분일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쉬어본 아이가 할 줄 알더라고요. 초등 때는요, 아직 아이가 지치지 않았기 때문에 쉼이 필요 없고, 우리 아이는 쉼이 없어도 앞으로 쭉쭉쭉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쉴 시간이 어디 있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늦었고 저것도 늦었는데 라고 조급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즉 초등 때 제대로 쉬어보지 못한 아이들, 공부하는 것과 휴식의 경계를 모르고 제대로 쉬면서 본인이 충전해본 경험이 없는 아이들은요,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데 효율은 안 오르고 성적은 나오지 않는 그런 정말 가장 불쌍하게 입시를 준비하는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이 급하시다 보니까 초등학생 아이를 쉬지도 않고 막 달리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초등, 중등이든 고등이든 간에 쉼은 너무도 중요하다. 네, 이 아이가 진짜 공부의 주도권을 잡고 자기 주도적인 공부를 해나가길 원한다 라고 하시면 쉬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자기주도하게 하려면 초등 때 뭐 해봐야 될까요? 부모님 숙제입니다. 아이 파악하세요. 아이를 아셔야 돼요. 어디 막 다니시면서 국어는 무슨 학원이 좋대, 수학은 어디가 좋대, 몇 반 담임 선생님은 결혼을 했대 안 했대, 이런 정보들을 모으느라고 너무 열심히시면 안 되고요. 지금 우리가 모아가야 되는 정보는 내 아이에 대한 정보예요. 전 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공부하도록 하고 본인의 목표에 닿도록 도와주는 것에 유리한 고지에 있다 생각하시고,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가진 아이이고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거나 어떤 걸 선택하는 성향을 가진 아이인지를 알수록 유리해요. 우리가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친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과 사이가 좋고 대화가 많았던 아이들이 입시 결과가 더 좋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부모님들께서 아이에 대한 파악이 다른 가정보다 더 잘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더 잘 맞는 공부 순서, 공부 방법, 혹은 공부하는 어떤 장소, 공부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좋은 제안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아이는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는 않을 거지만 부모님이 좋은 제안을 보여준 경우에는요, 그걸 흔쾌히 수락하게 되고, 그 흔쾌히 수락한 게 애가 성격이 좋아서 순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이 구미에 딱 맞는 제안을 줬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럼 그 딱 맞는 제안은 어떻게 주는 거냐, 아이를 파악하고 있을수록 아이가 덥석 물어버릴 그런 제안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건 정말 앞으로 공부를 시키다 보면 학원을 옮기는 문제, 문제집을 새로 사는 문제, 이번 방학 계획을 짜는 문제 등 다양한 곳에서 아이랑 협상을 하실 때요, 아이가 정말 너무나 흔쾌히 좋아서 덥석 물어버릴 그런 제안을 하시게 될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아이가 공부의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관련하여서 궁금하시거나 또 요즘 근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늘 감사합니다.